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의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 간신히 1940선 지켜냈는데 여전히 모멘텀이 없죠.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점들 봐야 되는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유로존 리스크 완화. 둘, 연기금 순매수 지속. 셋, 1920선 지지 여부.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유로존 리스크 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페인의 집권당이 어제 갈라시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구제금융 관련돼서는 청신호가 켜진 그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좀 잘 봐야 될 부분이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급락했던 배경은 기업 실적 악화뿐만이 아니라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이 됐다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EU 정상회담 때 은행 감독기구 출범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커졌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의 하락의 요인이었다라는 점을 참 자세히 본다라면 향후 스페인에 대한 어떤 방향이 시장에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소식은 EU 정상회담 때 은행 감독기구 출범에 합의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시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의가 좀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은행 감독기구 출범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왔다는 점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은행 감독기구가 결국 각국의 재정위기 국가의 은행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결국 ESM이 각국의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은행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각국의 재정위기 국가들은 위기의 어떤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 그렇다면 결국 이런 부분은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유로존의 어떤 리스크가 그러니까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프랑스는 내년 1월 달에 시행을 하자.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로 미루는 이런 어떤 시기 조율만 남았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유로존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 물론 이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하느냐 여부인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스페인이 갈라시아 지방정부의 여당 승리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10월 말이죠. 결국 스페인의 대규모 국채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에 어떤 크게 어떤 이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다소 좀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유로존의 리스크는 10월 말 정도에서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11월 달에 재차 스페인의 전면 구제 금융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현재 국채 수익률이 한 5.5%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은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7월 달 이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스페인에 대한 이슈는 점진적으로 좀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크게 영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페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갈라시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호전된 것은 사실인데 EU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재정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도출이 되지는 않았고요. 바스크 지역 같은 경우 또 민족당이 승리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네. 만약에 예상대로 지금 기대대로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기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측했던 부분은 갈라시아 지방정부 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결국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다면 결국 그 신용평가사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의 문제가 나오면서 결국 스페인 이슈가 재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스페인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해도 아직까지 후유증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기금 순매수 지속. 연기금이 지금 엿새 연속 매수에 들어가고 있지요. 네, 참 고맙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매수세가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든든한 버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선 강력한 매수 주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매도하고 투신권 펀드 환매가 나오면서 또 다른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매수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된다. 결국 1920선 이하, 1950선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기금이 매수에
매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 하반경 유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심리적인 안정감을 연기금이 지금 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표를 보신다면은 결국 연기금이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주식 보유 비율이 한 17% 정도인데 올해 목표치 19.3% 채우려면 아직까지 순매수 규모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2조 원 이상 순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다면 하방경성은 충분히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시장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 연기금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코빅스 차트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전일에 이제 코빅스 차트 변동성 지수가 급등 출발했지만 연기금 매수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변동성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 결국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의 요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 여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920선에서는 옵션 시장에서도 하락의 마인드보다는 오히려 저점 매수가 활발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기금이 지금 뭐 상당히 자금 여력은 충분하지요. 그리고 목표치까지 보더라도 연말까지 한 3%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이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1920선 지지 여부. 일단 어제 1940선은 잘 지켜내긴 했는데 1920선을 1차적인 지지선으로 보시는 건가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10월 초 정도에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1920선 중심으로 해서 지지선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도 1920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어떤 하락 출발을 했지만 결국 그 부분을 이제 지켜내고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이제 당분간 1920선이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지선이 이탈할 때는 당분간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1920선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선입니다. 그 올 초의 고점 때 그 2050포인트의 고점과 그리고 8월 달의 고점 1960선 고점을 이은 추세선에 어느 정도 지금 지지선까지 왔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한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MSCI 한국지수도 보시면 어느 정도 상승 추세대를 형성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MSCI 한국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에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 1.37%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보다 많은 상승을 보였다는 점인데 결국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을 많이 했다는 점 그리고 애플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의 어떤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우리 MSCI 한국지수도 결국 기술주의 어떤 상승으로 동반 상승했다는 측면이죠. 이렇게 본다라면 지지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지지를 성공하고 반등에 대한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증시도 오늘 같은 경우 기술주, 특히 IT, 전기전자 중심으로의 어떤 저점 매수세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하반경에서 좀 상승의 어떤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현재 1920선의 지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당분간 뭐 1960선은 저항이 되겠지만 이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재차 한번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지지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오히려 지금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매수 쪽으로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1920선 빠진다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기금의 매수세 그리고 종합적으로 좀 고려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반등의 소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롱숏 전략을 좀 볼까요? 어떤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달리는 말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좀 요즘 커지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최근에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향후에 어떤 변동성 부분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시마다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시장 매도 쪽 차익 쪽은 코스피 지수 2050 이상 부분에서 분명히 매도 기회를 줄 거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50포인트 이상에서 비중 축소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대형주 중에서도 한 종목을 골라오셨을 텐데 네.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기아차입니다. 일단 지금 다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결국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결국 기아차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여기서 더 빠질까라는 부분이에요. 결국 올해 실적을 봤을 때 EPS가 한 11,000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퍼를 본다면 6배 정도 수준입니다. 기아차가 퍼 6배 정도 수준이면 실적 대비 저평가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암만 환율에 대한 영향이 나온다 그래도 현재 주가는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올해 올 초에 형성이 됐던 65,000원 저점대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데
올해 초에 저점까지 왔다라는 거는 뭔가 지금 너무 과도한 어떤 과매도권으로 좀 왔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좀 유리할 거로 좀 판단이 서고 있고요. 매수가는 6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6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